일요일고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혁. 루키더 바스켓의 이동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신설한 코너 속의 코너. 예. 네, 2주의 KBL. 반응 뭐 나쁘진 않았어요. 조회수가 아주 잘 빠지던데. 역시 우리는 자우주의야. 네, 그렇습니다. 조회수가 나은 괴물. 아, 그렇습니다. 예. 조회수가 나온 귀염이? 예,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2주의 KBL 코너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컨셉을 잡고 있는데, 당분간은 뭐 수많은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시즌도 그렇고 시즌도 그렇고. 그렇죠. 트레이드 예. 얘기, FA 얘기, 뭐 감독 재계약 얘기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루머가 굉장히 많이 돌고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 루머가 진짜인지 사실 네. 정말 저희가 이제 현역에서 이렇게 보고 있지만 말도 안 되는 네. 루머가 있고 그렇죠. 이거는 좀 그럴듯한데 하는 네. 루머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낱낱이 파헤쳐서 저희들이 정확한 팩트를 전달시켜드리는 그런 코너로 한번 성장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 첫 번째, 자 DB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뭐 사실 DB는 내부 FA도 많고 네. 이제 이상문 감독도 FA인데 사실 이상문 감독의 이 재계약 소식에 대해서 진짜 이게 정말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좀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은 확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여러 가지 사실들을 확인해봤는데 지난주 수요일에 네. 이제 서울 강남 쪽에서 강남에서. 예, 서울 강남에서 디테일에. 예, 서울 강남 쪽에서 디테일에. 예, 돈까지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 DB 단장님 그리고 사무국장님 그리고 이상문 감독님이 함께 만나서 이 차기 시즌 2020-2021 시즌의 어떤 로스터 구성이나 전력 어떤 상황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해요. 사실은 만약에 정말 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모일 이유가 없죠. 이거는 그렇죠. 상식적으로. 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DB 팬들은 혹시나 모를 재계약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불안감을 이제 덜어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뭐 이상범 감독 재계약은 뭐 확정적이다 계속 얘기를 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 계약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상범 감독이 3년 계약이냐 5년 계약이냐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거기에 따른 이제 세부 금액들 조정이 네.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또 차차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요. 예. 아마 5년 재계약을 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동환 기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게 참 결국에는 결과물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이상문 감독이 사실 2019-20 시즌 이번 시즌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전부터 사실은 이번 시즌이 아니라 그 이후의 시즌의 어떤 우승을 좀 구상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네. 결국에는 좀 길게 본 건데 네. 사실 거기서 어떤 이상문 감독이 결국에는 챔피언 결정적 우승이라는 결과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DB가 어쨌든 이 김종규라는 대어를 영입하는데 투자를 아끼지 않았고, 그러니까 네. 그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어쨌든 고민은 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3년을 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 뭐 개인적으로 예상할 필요는 없잖아요. DB가 알아서 결정하는 건데 우리가 뭐 예상해서 뭐 문제가 있는데. 예, 그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고 그 DB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구단 운영을 지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 신혜영 단장님이 계시죠. 예. 신혜영 단장님 계시는데 이제 이상범 감독을 전격적으로 감독으로 데려온 인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때 당시 일본 후쿠오카에 있었던 이상범 감독을 사무국장을 직접 파견을 해가지고 이제 데리고 오는 이제 그런 이제 수완을 갖다 보여줬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최근에 이제 단장들이나 사무국장님들이 프런트 농구를 한다고 감독들에 대해서 어떻게 리스펙을 좀 덜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DB는 굉장히 좀 자유롭다. 그리고 이상범 감독도 DB만큼 농구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이게 뭐 추상적이고 약간 좀 뭐랄까 정해진 멘트이긴 한데 실제로 그 취재를 갖다 해보면 DB가 그 농구 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원도 굉장히 많이 하고 감독에게 모든 걸 주면서 굉장히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이게 되게 힘든 건데 실제로는 뭐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그런 구단 그쵸. 대표적인 구단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번에 여쭤봤을 때도 되게 감사함을 표현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이상문 감독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DB는 윤호영 선수가 FA인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식이 또 들어와 있죠. 우리가. 그러니까 윤호영이 FA이긴 한데 결국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재계약 혹은 이제 뭐 은퇴 이쪽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다른 팀이 윤호영을 거의 이제 이렇게 관심을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노장이고 맞아요. 그리고 DB에서 너무 오래 뛰어온 프랜차이즈 스타이고요. 그리고 노장이기 때문에 경기력이 이제는 갈수록 좀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사실 윤호영은 이 부상과도 늘 이제 좀 연관이 있는 선수여서 다른 팀이 좀 영입을 꺼리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게 DB에서 너무 오래 뛰었기 때문에 다른 팀으로 갔을 때 어떤 그 팀 입장에서 이 선수를 어떻게 좀 이 표현이 그렇습니다. 다룰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다들 조금 크게 이제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윤호영은 DB 잔류, 그러니까 이제 은퇴하지 않는다면 그게 유력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이상범 감독이 윤호영 선수를 쓸 때 기본적으로 출전 시간을 철저하게 조절을 해왔죠. 그러니까 고질적인 어떤 허리 부상 이런 문제가 있고, 이제 부상 부위가 좀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나이도 많고 그 상태에서 잘 활용을 했었죠. 그래서 DB 산성을 얘기를 할 때 김종규, 오나크, 윤호영 뭐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실제 경기력을 보면 공격이다 이런 부분에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수비에서도 활동력이 예전보다 좀 많이 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윤호영 선수도 그렇고 DB도 그렇고 FA를 했을 때 어떤 그 재계약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는 하지만 금액이 좀 관건이긴 하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협상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단이 당연히 이제 그 윤호영 선수였던 기량이 그렇게 뭐 매력적이다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을 갖다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SK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습니다. 뭐 내부 FA도 그렇고 외부 FA도 그렇고 뭐 그냥 원칙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고, 문경호 감독이 또 잘 해왔으니까. 그렇죠. 그 밑에 이제 수석 코치 전희철 코치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좀 있긴 한데, 어떤 소문들이냐면 뭐 차기 이제 상탑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 몇몇 이제 감독 재계약에 대해서 부정적인 구단은 전희철 코치를 후보군으로 올리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긴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공식화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전희철 코치 뭐 100% 데리고 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후보군에 이제 올리는 전형적인 어떤 모습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감독을 선임을 할 때는 한 3-4명 정도 리스트를 잡아서 그쵸. 올려놓고 거기에서 한두 명 이렇게 골라서 잡아서 접촉을 해서 이렇게 계약을 하는 그런 식의 단계인데, 거기에서 한 4명 정도 이제 후보군들이 단골 손님들이 있어요. 예,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전희철 코치긴 한데, 예전에 뭐 이제 여자농구 감독으로 뭐 1순위 울망도 오르기로 했었고 하지만 전희철 코치가 다 거부를 했습니다. 뭐 SK에서 수석 코치의 어떤 입지가 나쁘지가 않고 그 연봉이나 이런 부분도 잘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그 SK에서는 뭐 전희철 코치를 놓칠 일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경원 감독 전희철 코치 체제가 지금 상태에서는 가장 이상적이고 내년에 또 우승을 노려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러면 이상적인데, 뭐 전희철 코치에 대한 어떤 그 얘기들, 그러니까 후보군에 오르는 그런 어떤 그 얘기들은 계속 있을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희철 코치가 어떻게 입장을 정리하느냐. 근데 아마 갈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 갈 확률은 한 20% 정도? 뭐 요 정도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팀 한번 가볼까요? 저 이번엔 KT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사실 KT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감독 계약 이슈가 뭐 없는 팀 중에 하나고 네. 그렇긴 한데, 이 팀은 FA 영입에 대한 어떤 의지가 확실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확인해봤는데 지금 사실 4월 10일에 이제 상무 서류 지원 합격자가 발표가 되는데, 네. 지금 최성모와 한희원 이 두 명의 선수가 지원을 한 상태죠. 예, 그런 상태에서 과연 이 두 명이 모두 빠져나갔을 때 공백을 이제 메우기 위해서 FA 영입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은 이 두 명의 지원 결과와 상관없이 뭐 둘 다 가든 뭐 한 명만 남든 상관없이 FA 영입은 무조건 시도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유가 있는데, KT가 사실 D리그 팀을 운영하지 않잖아요. 네. 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자체적으로 팀 훈련을 할 때 선수 숫자 자체가 적어서 이게 되게 좀 한두 명만 다쳐도 팀 훈련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지금 있는 상태라고 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이제 혹시나 모를 어떤 이제 상무 지원자들의 어떤 입대를 이제 메우기 위해서라도 포지션을 가리지 않고 전반적인 어떤 포지션 통틀어서 이제 FA 영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올 시즌에 나오는 FA 중에 가장 덩어리가 큰 선수들을 이대성, 장재석 뭐 이 정도로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전자랜드 김지한 선수라든가 김현호 뭐 이 정도 선수들이 있는데, 아마 이대성 선수를 노리긴 쉽지 않을 거예요. 허훈 선수 포지션 중복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장재석을 노리느냐, 아니면 KT는 준척급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뭐 김지한 이런 선수들을 한 2-3명을 이렇게 접촉을 하느냐, 뭐 이런 부분들인데, KT가 전통적으로 FA에서는 가장 큰 대여를 노리지는 않습니다. 오세근 영입을 할 때에도 오세근에 대해서 관심은 보였지만 적극적인 행보는 가하지 않았고, 지난 시즌에도 김종규를 뭐 노린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그 중간에 손을 갖다 뗐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장재석 선수 또는 뭐 김지환, 김현호 이런 선수들을 갖다가 어떻게 노릴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동철 감독에게도 한번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봤는데 이제 서동철 감독은 조금 원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지난 주에 원론적인 얘기 너무 싫어. 그냥 정말 조금 이제 추상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는 이제 막 시즌 리뷰에 대한 어떤 코칭 스태프, 지원 스태프 간의 어떤 리뷰와 어떤 소통이 끝났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시즌 준비를 시작하는 건데 그거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뭐 KT 2년 동안 뭐 6강을 갔지만 결국 수비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선수. 그러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보였던 약점을 해결할 부분 관련해서 영입을 저도 얘기하면서 너무 추상적이어서 조금 그러니까. 예. 근데 과연 진짜 하죠. 과연 진짜 그 정말 그럴까? 구단들 아닙니다. 구단들 지금 내가 볼 때는 거의 다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어요. 정말 감독을 그쵸. 그러니까 바꾸는 교체하는 감독 그런 구단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 이제 플랜을 갖다 짜고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는데 그걸 얘기를 안 해줄 뿐입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가 이제 밝혀내야 돼.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KT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장재석을 노리든지 아니면 왜냐면 빅맨 필요하니까요. 그렇죠. 김현민 이런 선수도 잘하긴 하지만 센터가 필요하긴 하니까. 그렇죠. 아니면 한의원 뭐 이런 선수들이 나간 그런 공백을 메우게 활동력이 좋은 선수, 뭐 김현호 같은 선수들 데려오면 좋으니까요. 최승욱도 KT가 한번 노려보면 괜찮죠. 수비와 에너지 레벨 좋은. 그래서 저희들이 과감히 추측을 하면 그런 이제 준적구 선수 한둘 선수들 갖다 노리고 그 선수들 갖다 데려오는 걸로 보강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KT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묶고 있는 건 카메라 그렇습니다. 건너편으로. 맞죠? 과연 어떻게 응답을 해주실지 기대됩니다. 그렇습니다. 뭐 KT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뭐 이렇게 하면 또 나올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KGC 얘기를 하면서 뭐 FA 영입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은 없다. 단 백업 센터가 필요하다. 그렇죠. 뭐 신인 김경원 선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해야 될 게 많고 뭐 스피드도 늘려야 되고 몸무게도 늘려야 되고 오세근 선수는 이제 건세근이 돼야 되는데 괜찮긴 하지만 풀시즌을 갖다 다 뛰기는 여전히 위험 부담이 있는 상태고 뭐 김추럽도 그저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백업 센터가 하나 필요하다 뭐 요 정도만 얘기했는데 그 정도에서 FA 영입은 마감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LG의 주지훈이라든가 뭐 이런 정도의 선수를 얘기를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KGC가 지금 이제 좀 얘기가 되고 있는 건 뭐가냐면 농구영신 차기 농구영신은 KGC가 좀 노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력하다. 그동안 구단 SNS에 그 설문을 아예 올려버렸더라고요. 맞아요. 그 지금까지 보면 고양, 그 잠실 학생, 그리고 창원 부산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리고 이제 나머지 6개 팀이 후보긴 한데 그 중에 가장 유력한 게 안양이다 이번에는.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파트너가 누가 될까? 그 SNS에 올렸을 때 설문에서 많은 분들이 DB다. 왜 DB냐 했을 때 DB가 지금 입장에서 가장 강력하고 뭐 KGC도 객관적 전력이 좋으니까 붙으면 좋은 그림이 나올 것 같다. 그리고 예전에 챔피언 결정전에서 KGC가 이겼던 그 짜릿한 기억들도 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인삼신기 나왔을 때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DB가 좀 유력하다. 그 DB에서도 뭐 나빠하는 그런 거는 아니에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향후 2년은 이제 안양 원주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그 지금 예상 갖다 좀 해봅니다. 그럼 다음 팀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번에 KCC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CC는 이대성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이대성이 이 팀에 남을 것이냐, 혹은 떠날 것이냐. 그럼 떠난다면 어디로 갈 것이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이제 팬분들 관심이 많은데, 이제 지난주에도 이제 이대성과 KCC는 이제 코칭 스태프 쪽의 어떤 의견, 이대성의 의견이 너무 달라서 결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이냐, 그리고 어디 팀이 노리느냐 이 문제를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해봤어요. 일본행 루머가 있었는데 이건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확인해봤습니다. 실제로 들린 루머는 3개 팀 정도가 이대성에게 오퍼를 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일단 현재까지 제가 확인한 것은 2개 팀 정도가 이대성에게 실제로 오퍼를 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일본에서? 근데 이제 정확한 금액은 아직
안 알려졌어요. 저도 이 부분은 좀 더 캐내야 되는데, 근데 기존에 어떤 KBL FA 시장에서 이대성 정도의 어떤 매물에게 주는 금액보다는 좀 적은 금액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사실은 국내에 남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KBL 어떤 10개 구단 전반적으로 사실 이대성에 대한 어떤 뭐랄까 시각이 그렇게 긍정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결국에는 모비스에서의 어떤 마지막 시즌, 예, 물론 반 시즌밖에 안 됐지만 그때 어떤 연봉 협상을 하는 과정, 그리고 KCC로 트레이드된 이후의 어떤 이야기들 때문에 사실은 이대성이라는 선수에 대해서 좀 이미지가 좀 안 좋아진 게 분명히 구단들 사이에서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결국 만약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이제 오퍼가 KBL에서 좀 소극적으로 들어온다면은 이대성이 일본행을 선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좀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 사실 이제 이대성 선수는 팀 케미와 맞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거기에서 조금만 부연 설명하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대성 선수도 깨부수는 스타일의 가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시그니처가 필요하다 공격에서는 라고 해서 뭐 수비는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이 선수는 잘 써야 된다. 양날의 검이다. 예. 그랬는데 그럼 과연 잘 쓸 수 있는 감독이 누가 있을까? 이런 부분 봤을 때 선택지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LG 같은 경우에도 장재석, 이대성을 영입을 하고 싶어는 하지만 이따가 뭐 LG 얘기를 하겠지만 영입은 하고 싶어 하지만 장재석 선수가 좀 더 우선순위에 있다. 왜냐하면 빅맨이 없기 때문에 빅맨을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대성을 데리고 오면 그것도 좋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이제 LG는 현지혁 감독 재계약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직까지 얘기는 못 하는 거죠. 그 팀이야말로 진짜로. 그렇죠. 왜냐면 감독이 오고 감독이 와서 이제 FA 설정을 하고 팀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봐야 되는 거니까. 예.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이대성 선수의 일본 진출설은 이건 루마가 아니고 진실에 가깝다. 예, 실제로 라고 존재합니다. 얘기하고. 예. 그리고 이대성 선수는 일본뿐만 아니고 호주라든가 여러 나라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어요. 근데 단 하나 가정이 뭐냐면 금액 자체가 아무래도 국내보다는 좀 떨어져서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대성 선수가 국내에서 일단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해보고 거기에서 그 선수는 안 되었던 농구 주관하는 뚜렷한 선수이기 때문에 잘 하려고 할 수 있는 그런 팀이 있다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돈이 있다면 계약을 하고. 근데 이대성 선수 돈은 안 번다 그러더라고요. 계약을 하고 만약에 안 되면 이제 일본이나 호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뭐 그냥 이제 당연하게 언급될 수 있는 변수가 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긴 하거든요. 사실 그렇죠. 우리나라는 굉장히 진정 국면에 들어선 반면에 일본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되었다고도 볼 수 있고, 네네. 이런 변수들은 또 이대성의 어떤 행보에 영향을 좀 네네. 미칠 수 있는 변수지 않나 뭐 이런 네네. 생각도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대성 선수가 사실은 뭐 이제 유작 감독 밑에서는 굉장히 잘했었고 전찬희 감독하고는 뭐 이제 스타일이 좀 맞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대성 선수 스스로의 어떤 그 수비는 굉장히 좋은 선수고 공격에서 어떤 약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선수도 그런 약점을 갖다 메우긴 해야 되지만 이대성 선수를 잘 쓸 수 있는 어떤 뭐 패턴이나 이런 부분도 좀 만들긴 해야 된다. 그렇죠. 라는 예.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사실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대성과 이 KCC 코칭 스태프의 갈등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대성의 고집이 센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KCC 이제 전찬진 감독 비롯한 코칭 스태프의 고집이 조금 센 것도 사실은 이유예요. 그러니까 한쪽 때문에 벌어지는 갈등은 아닌 걸로 알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해결하려면 결국에는 코칭 스태프도 좀 더 마음을 열고 이대성도 좀 마음을 여는 그런 이제 과정이 필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팀을 한번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랜드 같은 경우에 한번 얘기를 갖다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 전자랜드는 뭐 지난주에 유동훈 감독의 재계약을 거의 확정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갖다 했었었고, 근데 이제 전자랜드가 지금 FA가 김지한 선수가 풀리는데 김지한 선수가 의외로 지금 시장에서 좀 인기가 많아요. 예. 자, 우리 김지한 선수 어떤 장점이 있는지 우리 설명 귀요미 얘기를 해주죠. 예, 근데 저는 이 선수의 좀 장점으로 뭐랄까 다재다능한 리번이라는 느낌을 준다는 요거 꼭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볼핸들러로서 어떤 역량, 2대2 게임 전개 능력도 되고 슈팅력도 갖추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 최근 KBL 리번 중에서 이 정도의 좀 다재다능함과 어느 정도 어떤 모든 방면, 공격 모든 방면에서 안정감을 주는 선수 사실 많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물론 뭐 이 선수 조금 이제 개인적인 어떤 이제 논란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홍준전을 했고 예. 20경기 출전 정지를 받았죠. 그렇죠. 예, 그거를 이제 올 시즌 하지 마세요 이제. 예.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네네. 예,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이제 올 시즌의 초반에 이제 소화를 했는데 징계를. 네. 그러니까 이 선수는 사실 근데 또 다른 게 보상이긴 해요.
보상 FA 선수로 알고 있어요. 보상이 걸려 있어서 약간 이제 구단들이 소극적일 수 있지만 근데 보상을 감안해도 좀 매력적인 이런 그렇죠. 자원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2억 8천 정도 지금 연봉을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능이 상당히 괜찮다. 그러니까 활동력이 되게 좋고, 그쵸. 그러니까 슈팅 능력도 굉장히 좋은 선수. 그래서 실제로 들어가면 조립을 할 때 굉장히 편한 선수. 그쵸. 이렇게 네. 볼 수 있고, 모 구단에서는 박찬희보다 김지한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다. 어.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그 구단들이 있어요. 네. 있기 때문에 의외로 좀 인기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 문제는 여전히 그 어떤 금액의 차이겠죠. 전자랜드도 김지한 선수를 잡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 전자랜드 이렇게 보면 가드진이 많긴 한데, 가드진이 김낙현, 박찬희 뭐 이런 선수들이 있지만 뭔가 결정적인 한 방과 리딩을 하기에는 그쵸. 둘 다 좀 부족한데 김지한이 그걸 해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려고 그러는데 금액 어떤 격차 때문에 네. FA 협상이 들어가면 난항이 좀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예. 네, 전자랜드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 다음 팀을 한번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비스가 좀 희한한 소문이 하나 있어요. 희한한 소문이요. 네, 유작 감독이 중국에 진출한다. 아. 그리고 중국이요? 네, 네. 시즌 중에 거액의 오퍼를 받았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유작 감독이 지금 뭐 살짝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고민인데 이거는 완벽한 그냥 루머입니다. 정말 네. 그냥 루머. 네, 그냥 루머입니다. 아. 네, 한번 재연 한번 해볼게요. 예. 네, 제가 유작 감독이에요. 예. 네, 유동혁 기자예요. 예. 네, 전화를 했어요. 예. 자, 띠리리리리리. 예. 아, 감독님. 예. 중국에서 오퍼 받으셨다는 소문이 있던데 이거 팩트입니까, 루머입니까? 뭔 얘기예요? 예. 아니 뭐 중국에서 예, 이제 차이나 머니로 예, 감독님한테 되게 좀 건방진 오퍼를 얘기하네요. 근데 아니세요? 이런 스타일 아니거든요. 예. 감독님과 또 이제 이렇게 좀 일면식이 있으시니까 제가 일부러 좀 뭐 비슷하긴 해요. 이렇게 오퍼 차이나 머니로 오퍼를 넣으셨다고 그런 얘기가 좀 뭐 다들 하더라고요. 예, 사실입니까 이거? 예. 아우 유 기자가 그렇게 얘기한 게 지금 세 번째야. 벌써 2명의 어떤 기자들이 연락 와가지고 중국에 가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나 진짜 처음 들어봐. 아니 처음 감독님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까지. 네. 이작 감독이 그렇게까지 부정할 정도면 사실 이건 뭐 그냥 루머라고 봐도 되겠네요. 본인의 부정을 딱 들어봤을 때. 그 유작 감독에 대한 그 루머가 이상한 루머가 되게 많은데 뭐 예를 들어 기자들 사이에서 어떤 루머 퍼졌냐면 차기 단장으로 갈 거다. 그쵸. 뭐 이런 얘기 드는데 아닙니다. 그쵸. 예.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감독의 성향을 알아야 돼요. 이 감독님은 플레인 코치 하는 것도 싫어해, 선수가. 그러니까 맞아요. 뭔가 이제 어떤 직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100%딱 하고 그냥 깨끗하게 가야지. 거기서 뭐 이렇게 겹쳐가지고 뭘 하는 걸 싫어해. 애매하게. 네, 그래서 양동근 선수가 뭐 플레인 코치 이렇게 나왔을 때도 저는 말도 안 되라고 얘기를 판단을 했었었고 이번에 단장 간다고 해서 에이 단장 복가 아니야. 그냥 그만두면 그만두지 단장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실제적으로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고 중국 진출서도 사실 무근입니다. 문제는 이제 모비스가 지금 이제 유작 감독하고 3년 재계약을 갖다가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어떤 발표 같은 것들이 안 나오는 거 보면 약간의 그 진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머지 팀들, 그러니까 재계약을 안 하고 차기 감독을 노리는 나머지 팀들이 만약 유작 감독이 시장이 풀린다. 그랬을 경우에는 나올 수 있죠. 진짜 완전히 구도가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그리고 모비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이런 부분이 될 수도 있어서 모비스 유작 감독의 뭐 재계약은 이상범 감독이나 같이 이렇게 이상범 감독이나 유도훈 감독 같은 어떤 확정적인 부분이라고 다들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약간의 변수가 있다. 그리고 나머지 소식은 또 업데이트를 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네. 자, 그 다음은 삼성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삼성 역시 이제 이 감독 재계약 이슈가 있는 팀인데 지난주에도 전달드렸다시피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뭐 몇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좀 나온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면은 이상민 감독이 사실은 이전에 어떤 삼성 감독들에 비해서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이 사무국의 어떤 요청사항에 굉장히 협조적인 감독이라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무국은 이제 구단을 관리하는 팀이긴 하지만 마케팅적인 측면도 같이 운영을 하는 이제 쪽인데 이상민 감독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협조적이고 오픈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삼성 프런트가 되게 높이 평가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삼성이 최근에 단장님이 바뀌셨잖아요. 네. 예, 지난 시즌부터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단장님이 좀 이런 네임밸류가 있는 인물을 감독으로 좀 이어가기를 좀 원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네임밸류 하면 이상민 감독은 뭐 KBL 역사상 최고 중에 한 명. 예, 최고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이상민 감독의 어떤 재계약이 굉장히 유력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실제로 보면 그 이상민 감독에 대해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뭐 잘하고 있다, 뭐 못하고 있다. 그래서 뭐 감독 어떤 자격이 부족하다. 그래도 좀 더 기회를 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수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그 삼성의 내부적인 판단은 그런 부분입니다. 삼성 이상민 감독이 감독으로 들어와서 미숙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그쵸. 그리고 올 시즌 팀 전력을 봤을 때 경기력이 나쁘지 않았다. 그렇죠. 그래서 스텝업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줘야 될 필요성을 좀 더 많이 느끼고 있다. 그래서 지금 실무선 쪽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3년 재계약 이렇게 올리면서 고위 순회층들의 어떤 그 재가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삼성도 이번에 내부 FA가 꽤 있는 팀 중에 하나인데 네. 일단은 뭐 이제 김동, 문태영 뭐 이런 이제 완전 고창급이 아니라 좀 젊은 쪽에 속하는 전력에 영향을 미치는 이관희, 장민국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확인을 해보니까 이관희는 역시 재계약 검토가 좀 이제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력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 대신 장민국은 이 금액적인 부분 때문에 좀 보류 상태. 그러니까 재계약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 선수의 어떤 금액이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춰지냐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그냥 재계약 혹은 이제 조금 상황을 관망하는 쪽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거예요. 직접 득점을 만들 수 있는 자원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장민국이 지난 시즌 데뷔 이후 가장 좋은 모습 보였거든요. 그렇죠. 스텝업이 됐다는 얘기가 많았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3점슛 성공 개수나 성공률 모든 면에서 사실 거의 뭐 국내 4번 중에서는 거의 최고 수준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좀 고민을 하는 것은 이 선수가 어쨌든 수비적인 약점은 여전히 가지고 있고 그렇죠. 사실은 슛을 직접 만들어서 뭔가 이렇게 득점을 올리는 타입은 아니잖아요. 네네. 누군가 만들어준 기회를 득점으로 연결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금액대에 맞춰서 어느 정도 재계약을 좀 가져가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고, 그리고 삼성도 다른 구단에서 혹시 장민국에게 어느 정도 관심이 있고 또 어떤 구단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서 좀 궁금해한다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장민국의 금액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민국이 시장에 나가면 인기는 좀 있겠어요. 예, 그렇죠. 키 크고 빠르고 석점되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이제 오리온 한번 가볼까요? 예, 오리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번에 5명의 선수가 FA가 됩니다. 예,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5명 모두 FA를 풀어주겠다는 입장인데 사실 오리온의 이야기는 좀 원론적이었어요. 좀 확인을 해보니까 장재석 사실 가장 큰 이제 FA 자원인데 이 선수는 일단 무조건 재계약을 노리는 쪽으로 가겠다. 예, 다만 이제 경쟁이 붙으면 어떻게 될지 이제 모르는 거겠죠. 그렇죠. 예, 이런 쪽으로 가겠다는 거고, 사실 이제 김병철 감독 정식 감독 승격은 사실 매우 유력하긴 합니다.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뭐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거의 100%입니다. 그렇죠. 그냥 지금 정식 감독 승격 될 거라고 말해도 이제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김명근 감독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연막을 치는 거하고 장재석 선수한테 이제 연막을 치는 거는 좀 달라요. 어떤 게 다르냐면 그 장재석 선수는 FA로서 잡고 싶긴 해요. 오리온 내부에서. 근데 이승현 선수가 또 FA로 나와요. 내년에? 내년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재석 선수하고는 이승현 선수가 공존이 가능할 건가? 이 부분을 갖다가 좀 주판을 튕겨봐야 되고 장재석 선수가 만약에 좀 가드한 금액 갖다 부른다. 그렇게 되면 오리온이 녹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장재석을 원하는 팀들, 뭐 몇몇 팀들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LG라든가 뭐 아니면 KT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그 5번 자원, 4, 5번 자원이 부족한 팀들은 노릴 수 있는 그런 팀들이 있기 때문에 장재석 선수의 몸값은 좀 올라갈 수 가능성이 되게 좀 있다. 그렇죠. 그러면 오리온이 감당할 수 있겠냐? 오리온의 어떤 소극적인 투자 어떤 그런 마인드를 볼 때는 쉽지는 않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뭐 장재석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 덧붙이자면 이 선수는 비보상 FA예요. 이게 진짜 매력적이에요. 그럼 엄청 매력적이죠. 예, 그러니까 이 정도 사실 뭐 장재석이 국내 리그를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지배하는 그런 수준의 빅맨은 절대 아니지만 사실 국내 자원 중에 장재석만한 피지컬과 어떤 운동 능력과 이런 것들을 갖춘 선수가 없어요. 이 정도 나이 때. 근데 보상 선수도 안 줘도 된다? 비보상이다? 그러면은 팀들은 무조건 관심을 보이는 게 당연하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있다는 거예요. 이 비보상 FA가 되기 위해서 장재석이 어떤 오리온과의 연봉을 그렇게 맞춰놨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장재석 본인은
이제 본인이 원하는 조건만 맞다면 어느 팀이든 갈 의지는 좀 있다고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아까 이제 비보상을 그 구단하고 같이 맞췄다. 예. 70%난 맞다고 봅니다. 어. 여기까지. 예. 더 얘기하면 더 길어지니까. 그럼 또 제작진이 또 뭐라 그래요? 지금도 28분 지났는데 상품 너무 샀다고. 요 얘기는 만약에 장혜승 선수가 되면 또 다음에 또 이렇게 푸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인가요? 마지막으로 LG. LG도 이제 현역 감독 재계약 문제가 계속 이제 걸려 있죠. 여기도 연막이 심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뭐 당연히 근데 여기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현역 감독 재계약을 갖다 하느냐 마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FA가 나오느냐 마느냐인데 근데 LG는 기본적으로 장체에서 1에서는 다 관심 있어요. 왜냐면 우승을 해야 되니까 여기는. 그쵸. 인기는 많은데 우승은 없는 팀. 그쵸. 그리고 투자는 많이 하는데 우승이 없는 팀. 그쵸. 죄송합니다 LG. 사랑해요 LG. 슬프네요. 그래서 근데 이제 현역 감독 재계약 문제가 지난주에 저희가 뭐 얘기를 했다시피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약간 부정적인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구단 관계자들은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말을 극도로 아낍니다. 뭐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이 부분이 팩트인지 아닌지는 아직까지는 몰라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제 루머가 하나 있어요. 어떤 분이 있냐면 현역 감독 그 재계약이 사실상 결렬됐다. 그리고 4명의 어떤 감독 후보가 지금 들어왔다. 첫 번째는 모 구단 코치, 두 번째는 LG 출신의 LG 레전드 출신의 선수 한 명, 지금 은퇴한 선수 한 명. 그 다음에 LG 출신 LG 코치였던 분 중에 한 분, 역대 코치였던 분 중에 한 분. 그리고 지금 휴식을 채우고 계신 감독 후보군 중에 한 명. 뭐 이렇게 4명이 지금 이제 뭐 추려졌다. 뭐 이런 루머도 있어요. 근데 이 루머는 사실은 제가 확인을 갖다 못했습니다. 못한 게 아니고 할 수가 없었어요. 입을 뚝 닫아버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얘기해준다 그러시면서도 얘기를 안 해주세요. 제가 알기로도 LG는 사실은 이제 뭐 감독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떤 내부적인 이동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말을 아끼는 쪽에 속하는 팀. 말 너무 많이 아끼죠.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좀 팀 중에 하나고 사실 시즌 중에 하나 소문이 돌았던 게 이제 LG가 이 박수교 기술위원장을 고문으로 영입하면서 이게 혹시 현철 감독 계약 끝났을 때 어떤 박수교 고문을 감독으로 만들려는 어떤 포석이 아니냐 이런 루머도 있었는데 이거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현지혁 감독이 원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구단 간의 어떤 사실은 시즌 중에도 구단 간의 기싸움 같은 게 있거든요. KBL과 어떤 소통하면서 서로 어떤 판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서로 소통하고 기싸움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 박수교 고문이 굉장히 경험 많고 베테랑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분의 힘이 필요해서 우리 현지혁 감독이 좀 요청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박수교 고문이 뭐 현지혁 감독 이후에 다시 어떤 지휘봉을 잡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2주의 KB의 루머와 팩트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그 이루농구가 유튜브에 이루농구 TV로 런칭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독립했습니다. 스포츠 조선이라는 큰 집에 있다가 런칭을 했어요. 제작자들이 아주 냉정해요. 바로 이제 내쫓아버린 거야. 너네 이제 좀 살만하지. 이제 나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여전히 좋아요, 알림,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네이버와 유튜브 구독 제발 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가 나머지 못다운 소식들은 또 다음에 업데이트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다음 주에 저희가 또 더욱 좋은 2주의 KB의 루머와 팩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